네, 이슈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자, 8월 아마도 역사 문제로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물 건너 일본에서는 이 아베 다마가 이 퇴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걸 또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 입장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이런 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걸 또 관심사인데 또 하나의 역사 문제가 있죠. 바로 역사 교과서인데요. 이 박근혜 정권이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문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네, 관악갑 국회의원 유기용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14일에 발표되는 아베 담화에서 침략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쪽에서 이런 자문 결과를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은? 우선 아베 총리의 행태가 벌써부터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네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라야마 담화가 종전 50주년이 되는 해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네.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담았죠. 맞아요. 예.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인데, 통절하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애절하다는 진정성이 담긴 네네네. 반성이었기 때문에 예. 전 세계가 이것을 수용하고 일본의 변화를 다들 예. 격려했던 것인데, 예. 70년이 되는 올해 이제 아베가 만약에 그에 반하는 입장 표명을 할 경우에는 예. 아마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길을 네.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예. 고노다마가 나온 것이 93년이니까 22년 전에 이미 일본군의 개입 가능성, 강제성. 네. 그래서 그 당시 고노다마는 종군 위안부들에게 예. 사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내용도 당연히 담겨져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 성노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베 총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예. 유태인 학살 기념탑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네.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지도국으로 다시 독일이 진입하는데 예.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인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것을 아베 총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일 외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일 외교장관과 그러니까 장관들이 만나서 회담까지 하면서 네. 일정하게 조율을 하려고 했고 사실은 올해에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려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둘 다 놓쳤다는 점에서 네네네.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민들도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잘 모르게 돼 버렸어요. 말로는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처럼 하지만 네. 최근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의 친일 망언에 대해서 네. 사실 국민들이 거의 공감을 하겠습니까?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부르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생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 못하는 것을 자기가 대변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 데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입장 표명을 못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일본에 꼭 필요한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양면적인 전략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도대체 이제는
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그 아베 담화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로 만약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담긴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그 다음날 8월 15일에 이제 나오게 그렇죠.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일 강경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8.15 경축사가. 네.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저는 한 3가지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3번째 점인데. 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 네. 한중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발전 비전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예. 그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대한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8월 14일 날 예.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물론 이제까지의 외교적 과정을 보면 저는 뭐 돌이키기는 어렵다고는 보지만 네. 저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아베 담화에 과거사 반성의 내용이 빠진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또 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또 따라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지난번에 아베가 731이라고 쓰여진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예, 그랬죠. 예. 자위대 예산이 사실은 엄청난 액수로 증가되고 있는 속에서. 네. 일본이 재무장을 하든, 아니면 유엔 상임이사국을 노리든. 예. 사실, 주변국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로 봐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요구 때문에 흔들려서 명분을 잃는 것보다는 네. 큰 틀에서 정말 동북아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사과해야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로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네. 압박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경제적인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전략이 없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예.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지금 그런 처지에 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예. 됩니다. 국내로 좀 돌아와서요. 광복 네. 70주년을 유독 강조하면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어떤 내수진작이라고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논외로 치고 네. 이런 점에 어떤 정적인 목적이나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유독 70주년 이렇게 강조하고 특별히 기념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번 경축사에 대통령이 한일 관계 말고도 네. 우선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위로와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작년의 세월호, 예. 올해 메르스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네네. 근데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언행은 예. 여당 원내대표를 아주 정말 날카롭게 공격하고 예. 또 고압적인 태도나 어제 담화도 훈계조로 들렸습니다. 네네. 소통은 없는 훈계조.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지금 생각도 못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가 8.15 경축사에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한 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랬죠. 예. 저는 집권 절반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성적표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 대박이라는 말만 무성했지 실천은 없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면에서 예. 또 남북관계나 통일관계에 대한 대담하고도 획기적인 제안도 하기 어렵고 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명분과 실리를 찾는 그런 예. 입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 비본질적인 문제들, 예. 8월 14일 공휴일 문제라든지 네. 그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1조 몇천 원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네.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얘기입니다. 예.
그 계산 방법이 얼마나 좀 기계적이라는 것도 예. 사실 씁쓸한 대목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벤트로 때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국회 교문위, 그러니까 그 상임위가 네. 교문위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또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을 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말을 했습니다. 거의 밀어붙일 네. 태세인데 그 현대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할 움직임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여기서 굳이 논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교육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당에서도 그동안 교과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왔고 저희는 예. 한결같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가 고도로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첫 번째는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사실상의 유신 교육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유신 시대 국정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가 하면 5.16을 찬양하고 10월 유신의 시대적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래 유권자들에게 네.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예. 그런 정치적 의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사실 이번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그 친일 척결 문제가 네네. 다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네. 좀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픈 얘기지만 예. 그 아버지 박정희 씨가 만주군 중위 닭깎기 마사오였다는 과거는 네네. 박근혜 대통령에겐 엇보입니다. 예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그 가계가 어떻다 하는 얘기가 한쪽에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친 친일 행정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예.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계의 지도자들이 그 후예들이 예. 아직도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 그런 과거를 척결하고 반성하는 코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식민지 시대의 아픈 역사, 네. 그리고 친일의 네. 그 고통스러운 역사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알기를 두려워하는 집단들이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그 길목이 되는 역사 교과서를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나 그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우거나 바꾸기 위한 토석으로서의 국정화가 깔려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친일 인명 사정이라는 것을 편찬할 때 네. 얼마나 많은 그런 과거의 가계에 예. 그런 친일의 경력을 가진 분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소송도 여러 건 알려진 있었죠.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예.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경우라면 예. 정치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를 세탁하는. 근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예. 저는 이제 저분들이 종북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베트남, 중국 포함해서 되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왜 지금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네. 이분들이 북한 따라가려는지 왜 종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국정교과서가 종북이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한테 종북이라는 말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저도 암살을 봤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암살에 열광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네.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렇죠. 안호균, 네. 전지현이라는 예. 영화 배우를 통해서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라는 대리만족을 그렇죠.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씁쓸하기도 하죠.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좀 서글프긴 한데 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 속에는 저는 이런 노림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영화 암살을 보시고 만세 불렀던데 보니까 오늘 SNS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아무튼 근데 이 국정 교과서화는 그 국회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다만 기억하시겠지만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났을 때 시민사회와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학계 입장인데요. 학계의 다수가 반대했죠. 그리고 저희 야당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박근령 씨가 이사로 있는 그 부산에 고등학교 하나 빼고는 전국에서 전혀 채택이 되질 않았죠. 저는 교육부 황우여 장관에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교육부가 무리하게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순간 국회 교문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가진 휘발성 때문에 폭발력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중단되고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그냥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학계 다수의 의견을 저 사람들이 좌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표현을 빌면 좌파의 자학적 사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학 사관이라는 것이야말로 일본 아베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놀라워요. 자학 사관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학한 적이 없습니다. 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독재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리고 그 독재자들의 맞선 민주화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그게 자학입니까?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의 자학인 것이죠. 그럼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만약에 국정교과서 전환을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정을 해 버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우선은 지금 교육부가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사전에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의제에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그 청와대의 의중이 대폭 반영돼서 정부와 당이 양박해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와대 의중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난번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제 일단락됐을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다시 밀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뉴라이트들이 썼던 소위 대한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했고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데서 보듯이 지금 학계 다수의 식민사관을 극복한 그 역사관이 불편한 것이죠. 거기서 5.16도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지금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장본인이고 제가 아까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걸 일선에서 집행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를 알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고 청와대의 의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격된 노릇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는 네.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우선 국회에서부터 네. 그리고 시민사회나 학계와 예. 더불어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서 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생각 중이고요. 예예. 그리고 국정화에 대비해서 예.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당에서 일단 그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네.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9월에 그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 고시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일정상으로는. 빠르면 네. 그렇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제 9월 달이 또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저자를 불러다가 맞습니다. 예. 그 강의를 듣기도 했고 모임도 주도적으로 꾸린 바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청와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예. 집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건가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지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보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결국 여당 원내대표 찍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생중계를 보다시피 해서 봤는데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이면 말 안 듣는 장관 바꿔가면서라도 저는 밀어붙일 거다 근데 생각하고. 이제 시점은 꼭 9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은 잡혔고 시점은 아마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의원님의 진단이시네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뇌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미리 대비를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게 밀어붙이는 저희도 지금 교육 문제하고요. 네. 문화체육관광계의 현안이 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청와대가 그리고 정부가 그 교과서 국정화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하지 않기를 정말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의원이었습니다.